안녕하세요. 네.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꿀잠 DJ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쵸? 궁금하셨죠? 이름에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조금 불면증이 있어요. 밤에 잠을 못 잔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밤에 푹 잠을 못 자고 계속 자고 깨고 자고 깨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예 밤에 푹 자는 거는 그냥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낮은 질의 수면으로 자고, 저는 보통 낮에 낮잠을 꼭 자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밤에 생각이 많고 좀 이렇게 잠이 안 들 때는 잘 때 들으면 좀 편안한 여러 가지 잡념을 조금 떨쳐 줄 수 있는 오디오북을 자꾸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잠을 잘 못 이루시는 분들, 그리고 자기 전까지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좀 꿀잠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책 읽어주는 꿀잠 DJ라고 제가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을 정했습니다. 오늘은 폴리네시아 더 씨, 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앙리 마티스의 그림으로 이렇게 썸네일을 잡아 봤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고 제가 유화를 배우는데요. 유화랑 뭐 아크릴 여러 가지 그림을 배우는데, 이번에 제가 이 폴리네시아 그림을 그리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끝나면 다시 이제 미술학원에 가서 열심히 그림을 그려 보려고요. 네. 파란색의 너무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런 그 바닷속 그림을 저도 한번 그려보고 싶어서,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기도 해서요. 이렇게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책을 읽어 드릴게요. 오늘 읽어 드릴 책은 제가 지지난번에 2번에 걸쳐서 업로드를 했었던 하이디 이야기예요. 알프스 소녀 하이디인데, 새로운 이야기를 올려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1, 2는 있었는데 3은 어딨어요? 궁금해요. 올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제가 이렇게 3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왜 그 페터와 같이 산에 올라가서 고원 생활을 하게 되는, 고원 생활에 푹 빠져서 그 염소몰이부터 또 할아버지와의 뭐 아주 맛있고 정말 군침이 도는 그런 식사 이야기, 정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패턴의 할머니를 만나는, 정말 따뜻하시고 정말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할머니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부분 읽어 드릴게요. 패턴의 할머니. 다음 날 아침, 다시 환한 태양이 떠올랐다. 페터가 염소들을 몰고 올라왔고 다 같이 풀밭으로 향했다. 하루하루가 그렇게 흘러갔다. 하이디는 풀밭에서 생활한 덕에 온 몸이 햇볕에 그을렸고 튼튼해졌다. 하이디는 부족한 것이 없었으며 푸른 숲속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작은 새처럼 하루하루가 더없이 행복하고 즐거웠다. 가을이 되자 산 쪽으로 거센 바람이 부는 날이 잦아졌고, 그런 날이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하이디, 오늘은 집에 있어라. 바람이 등 뒤에서 불면 너 같은 어린애는 골짜기로 떨어지기 십상이다. 하이디가 같이 가지 못한다는 말을 듣는 아침이면 패턴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날 하루가 고난의 연속이 되리라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았기 때문이다. 우선 하이디가 없으면 심심해서 못 견딜 것이고, 푸짐한 점심 식사도 없을 것이다. 또 염소들이 말을 안 들어서 평소보다 2배는 더 애를 써야 할 게 틀림없었다. 어느새 하이디한테 익숙해진 염소들이 하이디가 없으면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제멋대로 사방팔방으로 흩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이디는 언제 어디서나 즐거운 일을 찾아냈기 때문에 풀밭에 못 가도 속상해하는 법이 없었다. 하이디도 페터와 함께 염소들을 데리고 독수리가 날고 꽃들이 피어있는 풀밭에 올라가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제각각 성질이 다른 염소들과 그곳에서 시간을 보낼 때만큼 다양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때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할아버지 곁에 머물며 할아버지가 망치질이나 톱질이나 대패질을 하는 것을 보는 것도 하이디로서는 무척 재미있었다. 게다가 집에 남아야 하는 날이 마침 할아버지가 염소 젖으로 둥그런 치즈를 만드는 날이면 그것은 정말 대단한 행운이었다. 치즈 만드는 것을 보는 것은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커다란 가마솥 안을 휘휘 저으며 치즈를 만들었다. 하지만 하이디가 바람 부는 날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두막 뒤에 서 있는 전나무 세 그루가 몹시 흔들리며 휘휘 울어댔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하이디는 다른 일을 제쳐둔 채 전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몇 번이고 달려가지 않을 수 없었다. 나무 꼭대기에서 들려오는 깊고 은은한 소리만큼 아름답고 멋진 소리는 세상에 없을 것 같았다. 하이디는 나무 아래에 서서 그 소리를 듣고 또 들었다. 강한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모습은 아무리 봐도 실증이 나지 않았다. 나뭇가지 사이로 불어대는 바람 소리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햇볕은 이제 여름처럼 뜨겁지 않았다. 하이디는 양말과 신발, 그리고 치마를 꺼내 입었다. 날이 점점 추워졌기 때문이다. 전나무 밑에 서 있노라면 하이디의 몸은 작고 얇은 나무 이파리처럼 달달 떨렸다. 하지만 바람 소리가 들리면 하이디는 도저히 오두막 안에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계속 바깥으로 달려나갔다. 어느 날 날씨가 추워졌다. 아침 일찍 올라올 때 패턴은 손을 호호 불어댔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사이 어느 날 밤사이 큰 눈이 내렸기 때문이다. 날이 밝자 산은 온통 새하얗고 주위는 초록 이파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패턴은 더 이상 염소들을 몰고 올라오지 않았다. 하이디는 오두막 창문을 통해 바깥을 내다보며 놀라워했다. 또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굵은 눈송이들이 하염없이 내려앉았다. 눈이 창턱에 닿을 때까지 계속 내리는가 싶더니 그것도 모자라 아예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내렸다. 이제 꼼짝없이 오두막에 갇힌 신세가 된 것이다. 하지만 하이디는 그것이 재미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눈이 정말로 오두막을 완전히 뒤덮어 버릴 건지 보려고 이 창문에서 저 창문으로 뛰어다녔다. 그렇게 되면 훤한 대낮에도 불을 켜야 할 게 분명했다. 하지만 사태가 그렇게까지 나빠지지는 않았다. 다음 날 눈이 그치자 할아버지는 바깥으로 나가 오두막 주변에 쌓인 눈을 삽으로 퍼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퍼낸 눈이 여기저기에 언덕처럼 수북수북 쌓여갔다. 그 덕에 문과 창문을 다시 열 수 있게 되었다. 눈을 치운 것은 참 잘한 일이었다. 그날 오후 하이디와 할아버지는 다리 3개짜리 의자에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벌써 오래전에 하이디가 앉을 만한 다리가 3개 달린 작은 의자를 만들어 주었다. 그때 바깥에서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문턱에 대고 발을 쾅쾅 구르는 소리가 들리고 이윽고 문이 열렸다. 염소치기 패터였다. 패터는 버릇없이 구느라 문을 찬 것이 아니라 신발 위까지 수북히 쌓인 눈을 털어내느라 그런 것이었다. 한참 동안 수북하게 쌓인 눈을 뚫고 여기까지 걸어오느라 패터는 눈사람이나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온 몸에 쌓인 눈이 차가운 날씨에 얼어붙은 것이다. 하지만 벌써 일주일이나 하이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패터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오두막까지 왔다. 패터가 오두막 안으로 들어서며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패터는 얼른 불가로 바싹 다가가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얼굴에는 하이딘의 집에 와서 좋아하는 기색이 뚜렷했다. 하이딘은 놀란 표정으로 패터를 빤히 바라보았다. 패터가 불에 가까이 서 있었기 때문에 패터의 옷에 남아있던 눈들이 순식간에 녹기 시작했던 것이다. 꼭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폭포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 염소대장. 어떻게 지내니? 이제 군대를 잃고
펜이나 갈고 있어야겠구나. 하이디가 당장의 호기심을 드러냈다. 할아버지, 페터가 왜 펜을 갈가요?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었다. 페터는 겨울이면 학교에 가야 하거든. 거기 가서 읽고 쓰는 법을 배우지. 어떤 때는 그게 하도 어려워서 펜을 좀 갉아먹는 게 도움이 된단다. 안 그러냐, 염소대장? 페터가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정말 그래요. 이제 하이디의 궁금증에 제대로 발동이 걸렸다. 하이디는 페터에게 학교에 대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다. 페터가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다. 그 사이 페터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거의 다 말라 있었다. 페터는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말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히 더 힘들었다.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얼추 끝냈나 싶으면 하이디가 금세 자기는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들을 두세 개씩 잇따라 던졌기 때문이다. 그것도 그냥 응, 아니 하면 끝나는 질문들이 아니라 대개의 경우 말로 설명을 해야 하는 그런 질문들이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끼리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내내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따금씩 재미있다는 듯이 입 가장자리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아이들의 대화를 유심히 듣고 있는 게 분명했다.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벽장에서 저녁거리를 내오며 말했다. 자, 대장, 불을 쬐었으니 이제 속을 좀 채워야지. 이리 와서 같이 먹자. 하이디가 의자들을 식탁 앞으로 밀었다. 어느새 식탁 앞에도 긴 의자가 벽에 기대 세워져 있었다. 식구가 늘자 할아버지가 여기저기 두 사람이 앉을 수 있게 갖가지 종류의 의자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할아버지가 가는 곳마다 하이디가 늘 졸졸 쫓아다니니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덕분에 세 사람이 앉을 자리도 충분했다. 패터는 고원 아재가 잘 말린 고기를 큼직하게 잘라서 두꺼운 빵 조각 위에 덥석 얹어주는 것을 보고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은 게 언제였는지 몰랐다. 즐거운 저녁 식사가 끝나자 날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다. 패터가 집에 갈 준비를 했다. 안녕히 계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인사를 마치고 달려나가려던 패터가 다시 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다음 일요일에 또 올게. 일주일 있다가 말이야.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너도 언제 한번 놀러 오래. 하이디는 지금껏 자기가 누구를 방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당장 하이디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다. 다음 날 아침, 하이디는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할아버지, 오늘 패턴의 할머니한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가 기다리신다잖아요. 할아버지가 반대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렸다. 하지만 패턴의 할머니가 놀러 오라는 말을 한 이상 할머니를 방문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이디의 머릿속에 아주 단단히 박혀 잊혀질 줄을 몰랐다. 하이디는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할아버지를 졸라댔다. 할아버지, 이젠 정말 가야겠어요. 할머니가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나흘째 되던 날, 매서운 추위에 꽁꽁 얼어붙은 땅이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우지직 우지직 소리를 냈다. 하지만 날이 맑아서 따뜻한 햇살이 점심을 먹으려고 높다란 의자에 앉아있던 하이디를 비췄다. 하이디는 요 며칠 날마다 읊어대던 주문을 또다시 외웠다. 오늘은 정말 할머니한테 가야겠어요. 안 그러면 할머니가 너무 오래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다락으로 올라가 하이디가 이불로 쓰고 있는 두꺼운 포대를 가지고 내려왔다. 자, 가자. 하이디는 너무 좋아서 깡충깡충 뛰며 할아버지를 따라 미끄러운 눈밭으로 나왔다. 늙은 전나무들은 조용히 서 있었다. 하얀 눈이 소복히 쌓인 가지들이 햇빛을 받아 나무 전체가 반짝반짝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하이디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오랜만에 다른 소리를 질러댔다. 할아버지, 이리로 와보세요. 이리로요. 전나무에 금이랑 은들이 달렸어요. 할아버지는 헛간으로 들어가 커다란 썰매를 가지고 나왔다. 나지막한 자리에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앉아 이리저리 방향을 조절하며 앞으로 달려나가도록 되어 있는 썰매였다.
앞쪽에는 손잡이용 막대가 가로질러 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하이디의 성화에 못 이겨 전나무 주위를 한 바퀴 빙 돌며 나무 구경부터 먼저 해야 했다.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는 썰매에 앉은 뒤 하이디를 무릎에 앉혔다. 그리고 아이가 춥지 않도록 이불로 아이의 몸을 감싼 뒤 왼팔로 아이를 꼭 붙들었다. 이제 곧 썰매가 쌩쌩 내달릴 것을 대비해서였다. 할아버지가 오른손으로 대를 꼭 잡고 두 발로 힘껏 땅을 밀어내자 썰매가 어마어마한 속력으로 산을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했다. 어찌나 빠르던지 하이디는 자기가 새처럼 하늘에 날고 있는 것 같았다. 하이디는 좋아서 소리를 질러댔다. 썰매가 갑자기 멈춰섰다. 벌써 패턴의 오두막에 도착한 것이다. 할아버지가 아이를 썰매에서 내려주고 이불을 벗겨내며 말했다. 자, 어서 들어가 봐라.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다시 집으로 와야 한다.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는 방향을 돌려 썰매를 끌고 산으로 올라갔다. 하이디는 문을 열고 작은 오두막에 들어섰다.